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부님. 네, 반갑습니다. 강남 좌파이십니까? 네, 저, 반갑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밤늦게. 네, 닉네임을 뭘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좋을까요? 강남에 음, 사시는. 네, 강남 좌파라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강남 제가 좌파님. 네, 여러 유튜버를, 소위 네, 말하는 진보 스피커들을 예,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부님이야말로 소위 말하는 그 확장성이 있는, 확장성이 결국, 있는, 예, 선거라는 거는 네,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한 표 외에 음, 더 없잖아요. 그렇죠. 시부님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100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부님은 예, 쉽게 말하면은 다른 유튜버들은 진보 유튜버들은 제 식구만 가지고 으쌰 응원단장을 하고 있는데 시부님은 남의 식구를 가지고 한 표라도 가져오면 그게 두 표잖아요. 네, 두 표죠. 저는 그 부분에 마음에 들고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건 많다는 것에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럼요, 잘한 것도 아홉 많죠. 개 잘했어요. 그리고 시부님이 그런 건전한 견제와 비판을 할 때 저는 공감을 해요. 네, 뭐 저쪽 사람들처럼 무조건 비판을 한 게 아니고 잘한 건 잘했다. 음,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수 유튜버, 진보 유튜버들이 빨리 받아들였으면 음. 0.73%라는 그런 아까운 패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오랜만에 연결이 되니까 조금 떨리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저는 말씀하십시오. 60대 초반입니다. 네, 아, 제가 그러시군요. 지금 상당히 억울한 거는 네, 제가 평생 네, 소위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를 하다가 네, 어, 노무현 대통령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정권을 잃었잖아요. 이명박이한테. 그렇죠. 그리고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좌절만큼 더 큰 좌절이 이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뺏긴 좌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팔다리를 잃고 예, 우리 진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자기 목숨까지 바친 분이시고 그 옆에서 동지로서 다시 정권을 되찾으면 노무현 정권의 그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치든 코로나 극복이든 다 잘했는데 배신자에게 등에 칼을 꽂은 거는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억울했었는데 음, 10분인 방송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10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만 조금 뭔가 한두 가지만 들어줬으면 24만 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만시지탄이지만 식음을 전폐하고 살다가 소위 개딸 양아들의 그걸 보고 제가 다시 지금 용기를 얻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60대 초반인데 네, 정말 희망이 없더라고요. 왜 희망이 없냐면 60대 이후가 또 보수로 돌아서면서 이렇게 되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대남이라는 놈들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또 희망이 없어져요. 우리는 죽으면 되지만 아유, 내 자식들은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희망이 우리 개딸 양아들한테 다시 보이면서 용기를 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요. 네, 제가 썼던 세 가지의 디테일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품님이 개딸 양아들을 데리고 싸울 때 전략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시품님의 이번 네, 서울 경선도 시품님에 의해서 경선으로 돌아섰다고 봅니다. 그 서울시장 송영길의 의미는 네, 시품님이 막 말했던 목적이 무엇인가에 둬야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보궐선거에 나와서 이재명 젠파파들의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송영길이지만 네, 2차 목표는 송영길이지만 영순위가 이재명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능구렁이 같은 수박들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한번 봅시다. 서울시장의 공천을 네,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는 이유가 우리는 그걸 간파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경선을 하기로 이제 했으니까 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디테일을 보십시오. 5월 5월 1일까지만 경선을 미루면, 예를 들면 5월 1일 날 경선을 발표를 하면 이재명 고문님은 못 나옵니다. 인천계양에 못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압박해야 됩니다. 경선을 28일, 27일까지 해라. 근데 28일, 29일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국회, 검찰, 검찰 정상화법을 합의해서 그날 국회 통과하는 날. 네. 정상적으로 합의가 이제 지금 국힘에서 지금 반대하고 나왔는데, 그걸 된다면 그 중요한 날에 경선 발표 안 합니다. 5월 1일 날 합니다. 내 예감이에요. 선생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들은 예, 지금 윤호중 비대위도 그렇고 저 개파들은요 조금이라도 느려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이 보궐 출마, 그러니까 이 전략 그게 목적입니다. 공천을 그분들의 목적. 막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송영길이 나와서 서울시장에 떨어져도 돼도 민주당은 관련이 없어요. 되면 좋겠죠. 그렇죠. 되면. 네. 그러나 송영길이 나오고 네. 5월 1일 날 사퇴하게 만들어서 네. 이재명만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은 성공한 거예요. 이재명이 당권을 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네. 우리 개딸들이 알아야 되고요. 네. 서울시장 경선하기로 했다. 송영길 시장이 나간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맞습니다. 알아야 되고, 예. 개딸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국회 정상화법. 네. 이거 디테일에 약해서 우리가 자칫잘못하면요. 네. 합의안도 우리 원안도 통과 안 되고 끝납니다. 그렇죠. 딱 이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성동이가 네. 저 혼자 합의했겠습니까? 아니죠. 경돌이와 그다음에 이준석이와 다 안철수와 네. 다 짜고 한 겁니다. 네. 22일 날 합의를 안 해주면요. 다수당이 살라미 전술을 들어가요. 네. 3일짜리로 국회를 2번 쪼개서 열면은 국회를 안 열어줄 수는 없어요. 네. 상정하고 안 하고는 2번째 문제고. 네. 그럼 필리버스터를 180석으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의당이나 또 그것도 민주당 수박들이 안 해버릴 수 있으니까 살라미 전술이 확실했거든요. 네. 네. 그것을 날짜를 지연시켜야만이 권성동이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해 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검찰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이제 항의하게끔 만드는 거죠. 검찰은 웃어요. 부패야. 경제는요. 언제는 수사를 6대 수사를 다 했습니까? 다 경찰한테 맡기고 자기들이 돈 되는 것만 다시 해라. 어쩌가 지지했지? 그랬죠. 예, 맞아요. 부패 경제만 지고 했던 거예요. 여태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예, 부패 경제를 가지고 털면요. 다 나와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김호수 사퇴하고 고금장도 사퇴는요. 어차피 한동훈이가 되면 다 사퇴할 놈들이에요. 명분 가지고 사퇴해서 나 검찰 개혁에 반대하고 사퇴했다. 자, 전화로 떨어름. 야, 봐줘. 정관 예우 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게 쇼예요.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네. 28일, 29일쯤에 저녁 때쯤 국회 딱 상정하는 이제 그러면 박병석이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합의안, 니네들이 합의안 파기 안 돼. 난 국회 상정하기로 합의했잖아? 하고 국회 상정하기 직전에 파기할 겁니다. 국회 상정하기 직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도 상정하겠죠? 네. 몸싸움 하면서 그때 필리버스터를 제출할 겁니다. 29일에. 그럼요. 빠르고 뭐고 다 동원할 겁니다.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서 빠루에 당했습니까? 나비한테? 나비가 지금 감옥에 가 있나요? 빠루질하고? 지금 또 빠루질 해도요. 정권은 경돌이 정권인데 아무도 감옥에 안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진해요. 자, 길어지니까. 네. 28일이나 29일쯤 필리버스터를 탁 제출하면 국회법상. 국회가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해야 돼. 지금 살라미 전술은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5월 4일까지 국회법이 임시국회가 하기로 돼 있어. 5월 4일까지. 그러면 5월 2일만 지나면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공포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면은 합의안도 우리가 지금 50%의 성공이라는 합의안도 원안을 제출해도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론이 그러겠죠. 다 욕먹죠. 민주당도 못하고 박동석도 못하고 또 자기들은 우리 전법대로 됐네 하고 속으로는 웃겠죠. 네. 네. 결론은요. 우리는 지금 아쉬우니까 합의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위안 삼으려고 하잖아요. 부패, 경제 두 가지만 가지고 놀 텐데. 네. 그것도 안 돼요. 보십시오. 제가 국회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태 또 그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그걸 그러면 박홍근인 우리 원내대표나 윤호중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네. 3선, 4선, 5선 한 사람들이라 예. 국회법 절차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개딸 양아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 당문 채택해주고 풀갑하게 합의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국힘당은 검찰도 싫어하고 이준석도 싫어하고 경도 싫어하고 안준석도 싫어하는데 나 권성동이가 총대 메고 했다. 나한테 책임론을 지금 물어라. 지금 물어. 5월 2일 지나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네.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네. 그러면은 이재명 보궐선거에 못하게 하는 성공은 윤호중이가 성공하겠죠? 나는 단호히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번째, 국힘당이 살라미 전술을 막았으니 이제는 필리버스를 통해서 막을 겁니다. 180석으로 절대 필리버스터 방기 못합니다. 정의당이고 누구. 여기는 정의당이 해준다 그래도 민주당 수박표 때문에 안 돼요. 180석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개딸들 양아들에게 아까 우리 시프님께서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 개딸 양아들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고 확실한 목적이나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지금 정진성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진성님만. 예. 그렇죠. 너무 네, 추상적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네거티브 정법이 아닌 포지티브 정법으로 해가지고 예. 당론도 채택하게 만들고 서울시장도 경선하게 만들었다. 지금 축제죠. 지금 하나 아쉬운 건 지금 국회 정상법이 합의안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아까 그런 전술로 해서 네. 마음에 안 든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가 네.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하는 전략을 알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박병석이한테 문자 보내면 안 돼요. 민주당에 뭘 요구해야 되냐면 네. 수정안을 제출하게 만들었어요. 수정안을. 네. 예. 그 얘기는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다시 정리하면 네. 국회법상 수정안을 그것도 어떻게 하면 뒤통수 치기로 해요. 그러니까 예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절차를 개딸 양아들이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절차적 네. 민주주의. 네. 지금 그것 하다가 계속 당했어요. 네. 당한 이유를 일사천리로 빨리 이야기할게요. 네네. 자,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승만을 몰아냈어요. 4.19로. 그렇죠. 그 다음에 5.16 쿠데타로 우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자기들만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당했어요. 저로의 기회,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18년 독재를 김재규가 11억에 탕 싸서 막았어요.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자고 기아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선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직선으로 대통령 뽑을 수 있겠다 했는데 12시기를 가지고 전두환이가 다시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냥 묵살시켜버렸어요. 세 번째.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시프님도 네. 나이를 보니까 86 서울의법을 통해서 6.29 선언을 받아내고 네. 우리는 이제야 우리가 다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됐는데 성공한 줄 알았죠. 노태우, 예. 김영삼, JP 3당 야합을 해가지고 다시 군사 정권을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성공한 줄 알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또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 야합한 사람에게 정권을 사주셨어요. 네. 서울의 봄에 이한열부터 우리가 피로 얻은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 묵살당하고 네. 결국 IMF로 말아먹은 정부를 DJ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국가 금고를 열어봤더니 32억 불밖에 없고 빚더미만 남아있더라. 그때 당시에 삼성 그룹의 외환 보유보다 작은 국가 보유를 가지고 군목위를 통해서 5년 동안 나라를 살려놨다. 어떻게 하든지 정권만을 이어가게 만들어서 20% 지지밖에 안 되는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꿈을 꿨죠. 네, 선생님 조금 노무현은 할 것이다. 조금만 노무현은 할 것이다. 그런데 네. 다시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면서 민주가 진보가 다 분열돼버리고 노무현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놓으니 평검사가 들이대니까 이제 막가지 하는 겁니까? 막가지 하는 거죠.
네, 선생님 조금만 마음을 네. 추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기 대통령 정가 17번 이명박에게 다시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는 500몇만 표라는 말도 안 되는 표 차이로 다시 덕지의 딸 박근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침통한 심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네. 유관순 같은 최순실이가 없었다면 우리 촛불이 문재인을 배출시킬 수 있었을까요? 역설적입니다. 이건 벌써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전제주의 일본식 토착외교를 꿈꿨었는데 다행히도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하는 바람에 우리 촛불의 힘이 그저 먹은 겁니다.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양산에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끌어올렸죠. 불러올렸어. 대통령 안 그때 하겠다는 문재인은 그때 이재명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노무현이 죽었을 때 저들은 인간인 줄 알았다. 저들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노무현을 죽였을 때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서 우리는 문재인을 보고 이재명을 늦게서 발견한 겁니다. 칼제비가 칼을 뺏기면 그 칼에 다시 보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금 살려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 그거 문재인 대통령 살려내자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백인종 초신님께서는 문재인 당신이 우리를 살려야지 왜 우리가 또 문재인을 살려내냐고 역설적으로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려야죠. 문재인 인사 10명이 국회 정상화법 합의되자마자 국힘당에 의해서 고발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핵심 인사 임종석, 조국, 강경화는 털면은 문재인으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고 법무부 장관이기 전에 민정수석이었고 외교 행랑을 지고 다니는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외교 행랑이 뭐 문제 압니까? 재직 시절에는 아무도 그 못 열어봐요. 그냥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면 외교 행랑에다가 1조씩 짊어지고 다녔어요. 밀수했죠. 예, 맞습니다. 네, 1조씩 짊어지고 이명박이는 네. 1조씩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거 자원 얘기한다고 사자방 한다고. 네네. 자, 선생님 이제 마무리하실 시간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개딸들에게 제가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좋습니다. 네. 절차적 민주주의는 좋았는데 이승만부터 경돌이까지 절차적 민주주의 하다가 우리는 다 망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민주주의 했죠. 검찰총장 임기 보장해라. 안 잘랐잖아요. 경돌이. 네. 지금도 김호수 안 자르잖아요. 자르는 게 아니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닌 그냥 권력으로 파면시켜버려야죠. 고검장들 다. 그럼요. 파면시키면 변호사 개업도 못해요. 네. 이 사람들은 파면 안 당할 걸 아니까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네. 권력을 장수한테 칼을 줘야 되는데 선비한테 칼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선비에게 칼을 준 개딸들이 것이다. 명심해야 될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 개딸들은 법의 위반 하나도 없는 절차적 민주주의예요. 압박해서 절차적으로 민주당을 설득하고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국힘당이 이런 꼼수를 비르는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빨리 국회 정상화법은 28일, 29일 대비해서 저쪽이 합의안을 파기할 것을 대비해서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약에 국회법상에 네. 선진화법대로 국회 절차대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과반수니까 표결하면 되거든요. 네. 거기서 표결이 끝나면 합의안 표결해봐야 표결이 안 올라와요. 수정안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나 못하겠다. 박병석이가 국회는 열어놨는데 국회는 안 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상정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이제 그 사회자의 의장의 문제니까 국회법대로 안 하면 고발하면 돼요. 네. 고발하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고발을 하면 우리는 문자만 하려고 해요. 문자로 압박을 하는데 고발로 압박해. 국힘당 우리 막 10명씩 고발해버리잖아요. 네. 자, 그걸 목적으로 해야 돼요. 박병석이를 압박하는 길은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28일이나 29일 국회가 파행되면은
수정한 대로, 수정안을 표결을 안 하면 고발해버리면 되고, 그리고 국회가 끝나는 5월 4일쯤에 고발해버리면 되고, 어차피 국회는 통과를 못 할 것이고, 왜 민주당이 저놈들이 그냥 필리버스터로 방해할 거니까. 네. 그게 우리는 이제 절차가 틀렸다고 꼼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니까 꼼수라고 막 민심을 흔들잖아요. 꼼수지 불법은 아니거든. 저희들은 절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절차를 위반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위반이 법에 저촉된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로 써야 된다. 꼼수를 써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딸 양아들이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 네.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6명의 대통령을 감옥을 보내고도 70년의 이 수국골통 토착애구를 청산하지 못한, 소위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절차 따지다 그런 거예요. 절차 따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쿠데타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 추 장군께서 성경 지명이 있어서 그걸 난리친 바람에 결국 성공 못했잖아요. 조현철인가 이놈 아직도 안 들어오잖아요. 네. 내가 문재인이었다면요, 조현철이 그냥 사이비 조현철을 만들어서라도 이명박처럼 이렇게 데리고 가요. 네. 선생님 이제 마무리하실 시간입니다. 네. 네, 제가 마무리하자면 우리 제 희망. 네. 우리 60대에도 정말 선명한 우리 민주당 진보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60대 이후 35% 40%의 그 할배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절차적 민주주의 좋습니다. 따지지 말고 결과의 성공적을 위해서는 결국 결과적 민주주의를 꼭 성공시키십시오. 지금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 따지지 말고 수정안 제철하게 만들고, 송영길이 5월 1일 날 저기 할 것 같으면 송영길한테도 5월 29일, 4월 29일이나 4월 30일 날 제발 탈당을 하고 해주십시오. 탈당하라고요? 보고 탈당. 네, 탈당을 먼저 해야 5월 1일 보궐 지역으로 선정된다니까. 탈당이 아니라 사퇴.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바로 좀. 네네. 의원직을 먼저 거르고 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수법이 보이거든. 그거, 개딸들은. 네, 그거는 제가 송영길 의원에게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송영길 의원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할 겁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럼요. 서울시장에 맞습니다. 떨어지면 또 자기도 목이 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로 갑옷을 입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경기도 경선에서 네. 우리 어산이나 시흥 지역구이신 분들이 네. 당선이 돼서 아주 경선에서 1위가 돼서 그 지역구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분들도 이거 서울하고 같이 할 가능성도 커요. 결선까지 가거든요. 결선까지. 네. 내일이나 모레 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5월 1일쯤에 발표할 가능성이 커요. 4월 3일, 30일 날 밤늦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재명을 가번 입히는 거, 6월 1일 보궐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 정상화법은 저놈들의 뒤통수를 안 맞으려면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어차피 법안이 통과 못하면 박병석이를 잡는 거. 그렇죠. 박병석이 잡아야 되거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알고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딸들, 양아들, 우리 희망, 절차 좋다. 인정한다. 니네 선배들은, 니네 할배들은 절차 따지다가 6명을 감옥에 보내고도 아직도 우리 진보는 이렇게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말하면 꼰대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6명의 대통령을 감옥 보내고도 다시 공돌이한테 정권을 잃었는지를 봐라. 절차적 민주주의 따지다 그랬다. 우리 진보는 선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진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법을 무시하지 않는 꼼수를 써서라도 쟁취해내야 그게 역사는 쟁취한 자의 몫이고 쟁취한 자가 쓰지. 쟁취 못한 자는 다 비사를 씁니다. 비화를.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우리 시품님, 예, 제가 우리 시품님 이 진보 유튜버 중에서 시품님을 유튜버가 정말 저는 우리 개딸 양아들에게는 공부가 되고
정말 깨닫는 그런 유튜버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대여섯 개 유튜버들이 잘 나가는데 많이 그 부족합니다. 유튜버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소신이 바뀌고 숟가락을 얻는 유튜버들이에요. 나는 그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다 우리 진보 유튜브의 우리 식구인데도 확장성이 없어요. 똘똘 뭉치는 데는 좋은데 오늘 식품의 유튜버를 누구 하나를 보면서 아무리 우리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것도 한 편인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편 선생님 지금 시간이 30여 분이 흘러서 알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마음에 어떤 그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너무 홍보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개딸 그렇습니다. 양아들 우리의 희망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최소한 내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어지는 세상이라야 아이도 낳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번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이것은 허황된 꿈일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이걸 현실화시켜야 할 텐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변호사를 개업하겠다. 그래서 약한 자, 나의 어린 시절처럼 약한 자를 돕겠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청년 이재명의 일기는 미래의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켜왔고 지키고 있고 끝까지 지켜갈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이재명은 합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